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기 침체도 각오하고 있다는 입장을 시사하면서 뉴욕 금융시장이 대규모 혼란에 빠졌습니다. 연방 공무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감원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이민국 역시 감원 대상에 오르며 이민 수속 적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에서 14살 소년이 경찰과 총격전을 벌여 경관 1명이 숨지고 또 다른 경관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시애틀에서 테슬라 사이버트럭 4대가 불에 타는 등 전국에서 테슬라 매장이나 차량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말리부 지역에서 어제 규모 4.1에 이어 오늘 또다시 규모 3.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매일 아침 마리아, 샘, 알렉스, 에이미는 단지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닙니다. 꿈을 만들어가고 있죠. CBB는 각 비즈니스의 이야기를 알고 고객 한 분 한 분께 꼭 맞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저희가 만드는 것은 단지 금융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파트너십입니다. CBB and me. CBB and me. CBB and me. CBB뱅크, 고객 한 분 한 분을 위한 금융 파트너십을 만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기 침체도 각오하겠다고 시사해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보도에 김지숙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경제가 전환기를 지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약간의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관세가 경기를 부양할 거라면서 경기 침체도 각오하고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Are you expecting a recession this year? I hate to predict things like that. We're bringing wealth back to America. That's a big thing. And there are always periods of, it takes a little time. 시장이 흔들리면 트럼프가 개입할 거라는 이른바 트럼프 풋 기대감이 물거품이 된 겁니다. 뉴욕 증시는 즉각 반응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4% 폭락했고 S&P 500과 다우 지수도 맥없이 주저앉았습니다. 공포지수로 불리는 미 시카고 옵션 거래소 변동성 지수는 20% 넘게 치솟았습니다. 종목별로 보면 인공지능 대장주 엔비디아가 5% 넘게 하락했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도 각각 3%대와 4%대 폭락세를 보였습니다. 테슬라는 15% 넘게 떨어졌습니다. The bottom line of all this is that we've only started this. We'll be lucky if we get out of this top to bottom only down 20%. I think eventually across the indices, Dow, S&P, Nasdaq 100 will end up being down 25% before it's all done. 미국 소비자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2월 소비자 기대 조사에 따르면 가스와 식료품, 의료, 대학 학자금 등 모든 부문에 걸쳐 인플레이션 전망이 높아졌습니다. 가계 재정 상황에 대해서도 이전보다 더 비관적인 견해를 보였고 실업률도 악화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모두 2023년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백악관은 관세 불확실성이 다음 달 해소될 거라며 경기 침체 우려 진화에 나섰지만 골드만삭스 등 미 대형 은행들도 경기 침체에 빠질 확률을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연방 공무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감원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민국 역시 감원 대상에 오르면서 이민 절차에 대한 심각한 적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연방정부가 지난달 이민국 직원 50여 명에 대한 해고 절차를 단행했습니다. 지난해 연말 기준 947만 4,200건의 적체 건수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지만 충원이 아닌 감원을 택한 겁니다. 이민국 인력 감축으로 지난해부터 동결 또는 후퇴를 거듭하고 있는 취업 영주권 적체 현상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금 영주권을 3순위 숙련직으로 신청하시게 되면 적어도 4년 정도 이상 걸릴 걸로 예상이 되고 비숙련직인 경우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걸로 예상이 됩니다. 취업 영주권 신청 전 단계인 취업비자 취득 역시 점차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높은 경쟁률을 나타내는 취업비자에 당첨되면 비자 발급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지만 지금은 대폭 강화된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민법 전문가들에 따르면 트럼프 일기 행정부 당시 취업비자 본심사 기각률은 기존의 2%보다 10배 높은 20%에 달했는데 2기 행정부의 출범으로 지금은 1기 때보다 더욱 까다로운 심사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본인의 대학 전공을 활용할 수 있는
직책이 스폰서 회사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또한 그 회사가 대졸자 이상의 직원들을 충분히 고용할 만큼 복잡한 업무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취업비자 추첨에 어렵게 걸렸더라도 본심사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한국인 이민 신청자들이 가장 많이 택하고 있는 미국 취업 이민에 대한 상황이 점차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취업 이민 신청 시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뉴저지주에서 14살 소년이 경찰과 총격전을 벌여 경관 1명이 숨지고 또 다른 경관이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말을 앞둔 지난 금요일 저녁 뉴요크 시청에서 북쪽으로 3마일가량 떨어진 지역에서 총격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시 불법 총기 소지와 관련해 한 무리를 조사하고 있었는데 현지 언론과 목격자들에 따르면 최소 20발 이상의 총성이 울렸습니다. Shots were exchanged upon the interaction with the police and those individuals, and unfortunately, 2 officers and 1 suspect were hit by gunfire. 5-year veteran officer Joseph Azcana was shot before he even had the opportunity to leave his police car. 놀랍게도 총격범은 14살 소년이었습니다. 당시 경찰 조사 중에 자동 소총을 꺼내들고 경찰을 향해 총격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병원으로 후송된 2명의 경관 가운데 1명은 결국 사건 발생 8시간여 만에 숨졌고 또 다른 경관 1명도 중상을 입었습니다. That juvenile has been charged with numerous crimes, including murder, attempted murder, and possession of illegal weapons. He is currently hospitalized and is being treated also for non-life-threatening injuries. 경찰은 10대 소년을 포함해 이번 총격에 연루된 5명을 체포해 조사 중입니다. 나머지 용의자들의 기소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LA 카운티의 한 소년원 내부 CCTV 영상입니다. 카페테리아 내에서 갑자기 2명의 청소년이 주먹 다짐을 벌이지만 아무도 제지하지 않습니다. 잠시 후 또 다른 1명이 뛰쳐나오더니 조금 전 싸웠던 소년 재소자와 다시 싸움을 벌입니다. 이렇게 6명이 1명을 상대로 차례대로 공격했지만 교도관 누구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여러 명을 상대한 이 17살의 청소년은 코뼈가 부러지고 외상성 뇌손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LA타임스가 입수해 공개한 이 영상은 극히 일부였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2023년 7월부터 12월 사이에 이러한 싸움이 69건이나 발생했고 12살에서 18살 사이에 청소년 재소자 143명이 연루됐습니다. 심지어 교도관들은 싸움을 부추긴 뒤 사후 보고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다친 소년 재소자들에게는 치료도 받지 못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법무부는 현재 LA 카운티 보호관찰국 소속 30명의 직원을 아동학대와 공모, 폭행 등 70여 건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전국에서 테슬라 매장이나 차량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시애틀에서는 테슬라 사이버 트럭 4대가 동시에 불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시애틀 다운타운의 한 주차장에서 어젯밤 11시부터 오늘 새벽 1시 사이에 화재가 발생해 사이버 트럭 4대가 화재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주차장은 테슬라 매장이나 구매자들에게 신차를 배송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보관해두는 장소로 사이버 트럭 외에도 전기차 50여 대가 주차돼 있었습니다. 불이 붙은 사이버 트럭 4대는 심하게 그을리고 파손됐습니다. 시애틀 소방국은 방화 가능성을 포함해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한편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일론 머스크가 정부 효율부 수장을 맡은 이후 테슬라 관련 시설에서 최소 12건의 방화, 총기 발사 등 폭력 행위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비행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비행기 한 대가 주택가에 떨어졌는데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탑승자 5명 모두 살았습니다. 김양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택가 인근 주차장에서 검은 연기와 불길이 치솟습니다. 주차된 차량 지붕 위엔 불붙은 항공기 기체가 비스듬히 기울어진 채로 올라타 꼬리 날개만 남아있습니다.
I could see it kind of teetering and kind of making movements like this. And it was headed straight for the assisted living facility that was right across the street from the airport. It lasted about 5 seconds and then it disappeared and I just saw a black cloud of smoke come up.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남부 랭카스터 공항을 이륙한 경비행기는 현지 시각 9일 오후 3시쯤 인근 주택가에 추락했습니다. 경비행기는 이륙 직후 관제탑에 다급히 착륙을 요청했습니다. Tower, Bonanza 347 Mike has an open door. We need to return for a landing. Roger, runway 26, clear to land. 그러나 회항 허가 뒤 관제탑은 다시 기술을 올리라고 지시했고 경비행기는 곧바로 추락했습니다. Pull up. Rescue. 경비행기에 탔던 5명은 기체가 여러 대의 차량 위로 미끄러지듯 추락한 덕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The fact that we have a plane crash where everybody survives and nobody on the ground is hurt is a wonderful thing. 미국에선 최근 항공기 사고가 잇따라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불과 한 달여 전 의료 수송기가 추락해 7명이 숨졌고 워싱턴 DC에선 여객기와 군 헬기가 충돌해 67명이 숨졌습니다.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말리부 인근에서 어제 규모 4.1 지진에 이어 오늘은 규모 3.3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연방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오늘 새벽 2시 23분쯤 말리부에서 북서쪽으로 7.4마일 떨어진 지점에서 규모 3.3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지하 7마일로 진원지는 사우즈녹스에서 7.4마일, 아고라힐스에서 8.6마일 떨어진 곳입니다. 어제는 오후 1시 3분쯤 말리부 북쪽에서 규모 4.1 지진이 발생했고 그 뒤에는 여진이 잇따랐습니다. 어제 지진은 LA 다운타운과 한인타운, 롱비치, 벤츄라까지 흔들림이 감지됐습니다. 어제와 오늘 두 차례 지진으로 인한 인명이나 재산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서부 해안가 지역은 산불에 이어 비로 인한 산사태 피해에 최근 지진까지 지속되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마존 배달 기사가 배달 중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체포 기소됐습니다. 글렌데일 경찰에 따르면 한 여성이 지난 1월 21일 브랜드 블루버드와 쉐비체이스 드라이브 근처를 걷던 중 아마존 배달 기사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사흘 후 LA에 거주하는 24살 페르난도 바레토 헤르난데스를 성폭행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헤르난데스는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재판 중이었는데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아마존 소포를 배달하던 중 한 미성년자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다가 불구속 상태로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던 중 또 다른 성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지난 주말 LA 잉그루드 지역의 한 중고차 딜러십에 불만을 품은 고객이 차량을 몰고 돌진해 8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잉그루드 경찰에 따르면 지난 8일 토요일 오후 2시쯤 8600 사우스 라스에네가 블루버드에 위치한 카맥스로 한 남성이 차량을 몰고 쇼룸으로 돌진했습니다. 이로 인해 8명이 다쳤으며 부상자 8명 중 2명은 중상으로 알려졌습니다. 차량을 몰고 돌진한 남성은 범행 직후 도주했다가 이후 자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그 전에 딜러십에서 분쟁에 연루됐는데 용의 남성은 카맥스 제안에 분노를 참지 못한 것으로만 알려졌습니다. 카맥스는 이번 사건으로 영향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위로를 전한다며 직원과 고객들의 안전을 위해 수사기관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대 체포가 이뤄진 가운데 한인 여대생이 시위 도중 체포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KBTV 전상희 기자가 전합니다. 한인 여대생을 포함한 시위대 9명이 체포됐다고 뉴욕 포스트 등이 보도했습니다. 체포된 시위대에는 컬럼비아대 소속 한인 여학생 정모 씨를 비롯해 심스 캐넌, 가브리엘 위머, 한나 포엘레, 버나드 칼리지 소속 트레미 동, 유니온 신학대학 소속 크리스토퍼 홈즈 등이 포함됐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시위는 컬럼비아대의 자매 학교인 버나드 칼리지에서 발생했습니다. 약 200명의 시위대는 지난주 밀스타인 도서관을 점거하고 반이스라엘 구호를 외쳤으며
하마스 선전물과 헤즈볼라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의 사진을 배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위 도중 폭탄 위협 신고가 접수돼 NYPD가 출동했으며 경찰은 건물 대피를 지시했지만 일부 시위대가 이를 거부하며 남아있었고 이 과정에서 9명이 체포됐습니다. 뉴욕 경찰국 대변인에 따르면 이들은 치안 방해, 불법 침입, 정부 행정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번 시위대는 반이스라엘 활동으로 퇴학당한 버나드 칼리지 학생 3명을 지지하기 위해 조직된 것입니다. 한편 이민당국이 지난해 봄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반이스라엘 시위가 있을 때 중요한 역할을 했던 팔레스타인 출신 대학원생 1명을 체포하고 학생 비자와 영주권까지 박탈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연방이민세관 단속국은 지난 토요일 컬럼비아대 기숙사에 있던 무드 칼리를 체포했습니다. 그의 변호사 에이미 그리어는 체포에 나선 ICA 단속원 1명과 전화로 통화한 결과 칼리 학생은 비자와 영주권을 빼앗겼다고 밝혔습니다. 이 체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운동 당시부터 가자 전쟁에 이스라엘군에 대한 항일 시위에 참가하는 국제 유학생들은 모두 추방하겠다고 공약한 것을 실천한 첫 케이스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이번 주 남가주 지역이 겨울 폭풍 영향권에 들면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남가주 지역에 폭풍이 상륙하는 내일부터 비가 예보됐습니다. 내일은 약간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측됐고 수요일과 목요일엔 폭우와 폭설이 쏟아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기상청은 수요일 밤부터 목요일 새벽까지 폭풍으로 인한 홍수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기상청은 1시간에 0.5에서 1인치에 해당하는 비가 3시간에서 6시간 동안 내릴 것으로 보고 있고 고지대는 1에서 2피트 눈이 내릴 것으로 예측돼 올해 가장 많은 양의 눈과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기온도 떨어져 LA 한인타운은 목요일과 금요일 낮 최고 기온이 55도를 보일 것으로 관측됐고 남가주 산악지역은 수요일 밤 최저 기온이 40에서 50도대를 보이다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30도대로 더 낮아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겨울 폭풍 영향으로 남가주 지역은 오는 일요일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롱아일랜드 파인 부근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풍을 타고 확산되면서 뉴욕 주지사는 주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KBTV 기련민 기자입니다. 지난 9일 토요일 뉴욕 롱아일랜드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해 주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뉴욕 롱아일랜드 서포 카운티에서 발생한 4건의 산불은 현재 모두 진압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방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에 발생한 이번 화재로 인해 일요일에도 소방대원들은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진화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산불은 토요일 오후 1시경 뉴욕 롱아일랜드 선라이즈 하이웨이에서 발생했습니다. 산발적으로 발생한 이번 화재 진압을 위해 90개 이상의 소방서, 응급의료기관과 주방위군까지 투입됐습니다. 웨스트햄튼 파인즈에서 발생한 화재는 모두 진압됐지만 인근에 여전히 불씨가 남아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서포 카운티 소방국 및 긴급 서비스국 루디 썬더먼 국장은 완전히 진압됐다고는 말하기 어렵지만 가시적인 화재는 거의 다 진화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야간에 숲속에서 작업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야간 진화는 규모를 축소하여 대응했다며 현재 추가 장비가 도착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화재는 잡힌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토요일 롱아일랜드 선라이즈 고속도로를 따라 발생한 화재로 인해 수마일에 걸쳐 검은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오르며 수백 명의 운전자들이 고속도로를 우회하는 등 불편으로 이어졌습니다. 롱아일랜드 고속도로를 따라 급속도로 확산된 산불로 인해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서포 카운티 사우샘턴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해 세계 한민족 여성 네트워크 코인 미 서부지회가 싱글맘을 돕기 위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오늘 오전 치노힐스에 자리한 웨스트힐 컨트리 클럽에서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는 골프 토너먼트 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이 행사는 세계 한민족 여성 네트워크 미 서부지회가 준비한 것으로 골프 토너먼트 대회를 통해 얻은 수익금을 싱글맘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싱글맘이면서 자녀가 아직 고등학생이거나 아직 대학 진학 전인 그런 학생들이 있는 경우에 많은 분들을 후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주 지역에서 동부와 서부, 남부 지부를 두고 있는 세계 한민족 여성 네트워크는 앞으로도 한인 여성들의 인권과 리더십 증진을 위해 세미나 등 다양한 행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LA 다운타운에서 화재가 발생해 당국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LA 소방국에 따르면 화재는 오늘 새벽 1시 45분쯤 1300 플라워 스트리트에 위치한 주차장 인근 건물에서 발생했습니다. 소방대원 100여 명이 출동해 화재 발생 1시간 30여 분 만에 진압됐습니다. 소방국은 화재가 발생한 곳은 판자로 덮인 건물로 이전에도 화재 피해가 있었던 장소라고 밝혔습니다. 소방국은 오늘 화재가 방화일 가능성도 있어 방화 조사팀이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기원 캘리포니아 지부가 오렌지 카운티에서 공식 출범했습니다. 어제 오후 부에나파 커뮤니티 센터에서 국기원 캘리포니아 지부 출범식이 개최됐습니다. 앞으로 국기원 캘리포니아 지부는 세계 태권도 본부인 국기원과 미주 지역 가교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미국의 지부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더 글로벌화 시켜야 되겠다 해서 각 지역에 지부를 두기 시작해가지고 이게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And we want to make sure that those that are in Orange County, the Korean community and the non-Korean community that practice Taekwondo is represented. We welcome them here to Orange County. 앞으로 국기원 캘리포니아 지부는 승단 심사와 사범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태권도 확산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